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크 풀독 시작하겠습니다. 윤동현입니다. 정부가 조선업 구조조정을 위해 추진해왔던 대우조선해양 또 현대중공업의 인수합병이 2년 넘게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외 경쟁국에서 기업 결합 심사를 아직 다 받지 못한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이 최근 매각 마무리 기한을 또 연장하면서 지역사회의 비난의 목소리도 빗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에 대한 지역 여론과 우려되는 부분을 오늘 시사토크 풀독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사토크 풀독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병광용 거제시장, 신성기 지회장, 김영우 위원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눌 세 분은 대우조선해양 매각 반대 입장을 모두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앞서서 왜 매각에 반대하는지 이야기부터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광용 시장님, 매각에 반대하는 이유 어떻게 됩니까? 저는 오늘 이 대우조선해양의 매각 불가에 대한 사불가론으로서 매각 반대에 대한 저의 입장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 지금 매각 발표가 된 이후 한 2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보면은 이 인수합병 과정이 계속 이렇게 지연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국익의 훼손이 상당히 커진다. 대우조선해양뿐만이 아니고 국익 훼손에 대한 여파가 커지고 있고 실제 대우조선해양은 지금 이 인수합병 매각 과정 와중에서 경영상에 상당한 애로를 받고 있습니다. 세계 수주 경쟁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장의 여러 가지 경영 활동, 조업 활동들이 인수합병 논란에 묻히면서 제 역할을, 제 기능을 못하고 하면서 대우조선해양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한국 조선업의 전체적인 위상을 이렇게 약화시키는 이런 국익 훼손적인 측면이 크기 때문에 첫 번째 불가한 인수합병은 매각이 철회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근간에 보면은 조건부 인수합병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LNG 시장, 우리 한국조선이 아주 우위를 점하고 있는 80-90% 세계 시장의 80-90% 이상을 점하고 있는 LNG 시장의 세계 시장 제한. 그다음에 뭐 기술 이전 이런 조건부 승인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에 이런 상황에서까지 인수합병 매각을 계속해서 강행한다는 것들은 결국 당초 산업은행이 제시한 인수합병 목적이 소멸되는 거다. 그래서 더 이상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이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다 같이 우려하는 거지만은 이런 아무런 무대책 속에서 인수합병이 강행이 되고 대우조선 매각이 진행이 된다면 지역 경제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위기가 초래되고 그에 대한 모든 부담, 모든 피해는 우리 거제 시민, 경남도민 그리고 우리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전방 후방 산업의 큰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 경제와 고용에 대한 큰 위기론이 도래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당시 매각 얘기가 나오던 2년 전 시점하고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향후의 세계 조선 흐름, 전망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수소선박이라든지 그다음에 LNG 추진선의 어떤 새로운 시장 이런 것들 때문에 조선의 흐름들이 많이 달라진 환경에서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이 매각을 밀어붙이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합리적인 결정이냐 선택이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을 처리하고 원점에서 어떻게 그러면은 대우조선해양 부분을 처리하는 게 맞겠느냐. 대우조선해양의 독립생존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을 만큼 그러면은 대우조선해양의 독립생존을 위한 어떤 그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빅3 체제를 빅2 체제로 진짜 정말로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조정을 해야 된다면은 어떤 식으로 조정하는 게 더 합리적이고 더 우리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은 원점에서 새로이 시작 재검토가 필요하다.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런 네 가지 부분에 있어서 거제시장으로서 산업은행의 정부 측에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 매각은 불가하다. 원점 재검토를 해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자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싶습니다. 예. 좀 감회가 새롭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아마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년 전 이 자리에 그 변광룡 거제시장님, 지금은 김용시 의원님이 아니셨지만 그 당시에는 아마 세 분이 나와서 똑같이 토론을 한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변광룡 거제시장님이 대우조선 찬성 매각과 관련된 찬성 입장을 가지고 나오셔서 저와 아마 찬반 입장을 아마 토론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행스럽게도 변광룡 거제시장님이 뭐 저희와 입장은 조금 다른 부분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렇지만 변광룡 거제시장님은 대우조선 매각을 먼저 재검토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혀주신 것에 대해서는 대우조선 현장에 있는 노동자분들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아마 지역민들도 저는 아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보아집니다. 그 점에 들어서는 다시 한번 변광룡 거제시장님에게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대우조선 매각을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저는 크게 아까 변광룡 시장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저는 딱 한 가지라고 보아집니다. 솔직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우조선 매각이 과연 조선 산업을 살릴 수 있는 대우조선 매각인지 안 그러면 조선 산업을 망칠 수 있는 매각인지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검증되지 저는 않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대우조선을 매각을 하려면 이해 당사자들, 전문가들, 그리고 정보기관들, 그리고 저는 모여서 저는 심층 깊게 토론을 조금 해야 된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런데 대우조선 매각을 발표할 당시 2019년 1월 31일 날 정말 그 어느 누구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정부가 얘기하듯이 아무리 스토킹 혹수 방식으로 이 매각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저는 대우조선 매각과 관련된 문제들은 저는 충분히 토론이 되고 그 이해가 좀 돼야지만 가능해야 한다고 판단 들어지는데 무작정적으로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으로 넘기면 조선 사람이 살아나고 조선 경제력이 살아난다라는 판단과 근거가 저는 어디서 나왔는지 도저히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우조선 매각이 발표되고 나서 누차례 물었습니다. 빅3 체제에서 빅2 체제로 가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물으면 항상 대답하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저가수주, 빅3 체제에서 제살 뜯어먹기 때문에 이후에 조선 산업이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제일 큰 문제점이라고 보아지거든요. 그러면 저는 다시 한번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가수주 할 동안 그러면 정부의 기능과 역할은 제대로 했느냐? 산업은행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했느냐? 산업은행이나 정부가 감시와 역할들을 제대로 했으면 저는 저가수주도 일어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저는 조선산업이 더 발전되었을 거라 보아지거든요. 저희도 지금 고민하는 게 향후 몇 년 뒤면 중국이 우리 조선산업을 뛰어넘을 거라고 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대우조선을 매각하는 것보다 조선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지점부터 저는 시작을 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대우조선 매각을 원점 재검토가 아닌 전면 철회하고 이후 이해관계 당사자들, 정부기관 그리고 그 관련자들을 만나서 정말 조선산업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심도 깊게 저는 토론을 하고 이후 방향을 찾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불공정 매각이다 이렇게 저희는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제가 보는데요. 하나는 밀실에서 이루어진 매각입니다. 사실상 이 대우조선 매각 발표가 2019년 1월에 났을 때 대우조선 연 매출이 약 한 7조 원 정도 되는 글로벌 회사입니다. 그리고 당시 직영과 하청을 포함해서 종업원이 약 한 2만 7천 명 정도가 있는 그런 큰 회사예요. 그런데 이런 국가기관 산업과도 다를 바 없는 이런 회사를 매각을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당연히 매각 공고가 나고 그리고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되고 매각 협상이 이루어지고 매각 절차가 진행이 되는 것이 기본적인 수순인데 이런 거 전혀 없이 절차가 생략된 채로 어느 날 기습적으로 발표가 됩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저희는 도무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특혜 매각이라는 것이죠. 사실상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인수하면서 실제로 자기 자본이 들어가는 거는 지금 분석에 의하면 약 한 6,500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산업은행이 지금 가지고 있는 대우조선의 주식을 전부 현대중공업의 중간 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에 55.7%를 다 갖다 넘기게 되는데 현금으로 받아오는 건 한 푼도 없어요. 국민 세금이 7조가 들어갔다, 10조가 들어갔다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회수되는 현금은 없으면서 단지 그냥
우선주와 보통주 일부를 받는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대중공업이 6,500억밖에 자기 자본을 투입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것은 굉장히 큰 특혜의 의미를 갖고 있고, 우리가 2008년도에 하나가 대우조선을 인수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12년 전인데요. 이 당시에 하나가 써냈던 인수 금액이 6조 9천억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비춰보면 약간 10분의 1 가격으로 대우조선을 인수한다라는 그런 것인데요. 이것이 도대체 국민 정서상 이해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지역 경제와 관련된 문제인데 특히 고용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어떠한 기업 간에 특히 동종사 간의 기업 결합 그리고 인수합병이 이루어지고 나서 구조조정이 없었던 경우가 있었는가? 저는 이거 반드시 돌아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현대중공업의 매각이 되는 순간 대우조선의 인적 구조조정 또는 물적 구조조정은 필연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이랬을 때 지금 현재 거제경제가 2016년 이후로 근 5년 동안 가장 극심한 침체기를 겪고 있는데 이 과정이 더욱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저희는 우려하고 매각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하는 세 분의 대우조선해양 매각 반대 이유부터 듣고 시작을 했는데요. 이 말씀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 거제 시민들이 그렇게 길지 않은 기간에 10만 명 넘게 서명을 했다고 하는데, 이 거제 시민이 이제 24만 명 넘는다라고 생각하면, 또 24만 명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엄청난 수치거든요. 어떻게 그때 서명이 진행이 됐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3월 22일 날 이제 그제 시청 앞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그때 이제 우리 시장님도 참석을 하셨는데요. 그날로부터 해서 3주간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상 거제 시민이 24만 5천 명인데 주민등록상 인구가 10만 7천 명으로 제가 이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예. 실제로 우리 그 이제 19세 미만 이제 학생들, 청소년들을 제외하거나 또는 70세 이상 고령자를 제외하면 약 한 17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네네. 이 중에 한 60% 정도가 서명에 동참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근데 이게 뭐 몇 달 걸린 것도 아니고 불과 이제 3주간에 물론 온오프라인을 다 이제 병행하긴 했지만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시민들의 그 열렬한 반대 의사를 저희는 확인한 것이다 이렇게 봐지고요. 무엇보다도 이 의의가 저는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노동자뿐만 아니라 우리 거제 시민들이 보기에도 이 대우조선의 매각으로 인한 거제 경제의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절박감의 저는 표시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서명지를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어디로 제출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저희가 공정위에 일단은 이제 제출을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예. 지난주에 한 2주 전에 저희가 공정위를 방문하고 이거를 이제 전달을 할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거제 지역에서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좀 연기가 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산업은행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뭐 국민의힘 이런 쪽으로도 저희가 전달을 해서 우리 시민의 뜻을 좀 강력하게 전달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인데, 공정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독과점 문제를 이제 살펴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시민의 뜻뿐만 아니라 이 양자 간의 이 결합을 통해서 과연 우리 조선산업의 이 독과점이 어느 정도로 심화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살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1년 한 6개월이 지나도록 전혀 그에 대한 답이 지금 없는 상태고요. 그냥 그 받아놓은 심사 서류를 그냥 보관만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대목인지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은 세종시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 또 1인 시위를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공정거래위원회가 좀 명확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정거래위원회 대우선 매각이 2년 동안 집행이 되면서 수도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공정거래 입장이 뭐냐 좀 얘기를 해달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서로 심사 자체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심사 자체를 하고 있지 못하고요. 지금 바뀐 조성호 공정거래위원장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유럽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안 그러면 정부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이렇다 저렇다 할 그 내용조차 파악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하는 것에 정말 경악을 금치 않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무기한 천막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공정위가 기업 결합 심사를 최종 판단하는 기관인데
거기서 지금 묵묵부답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네네. 자, 그리고 이제 대우조선해양 매각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앞서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처음이 아니에요. 예, 10여 년 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예. 정확히 2008년에 첫 시도가 있었는데 이 당시에는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하나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가 뭐 글로벌 위기도 있었고 그리고 또 노조의 반대 속에 무산이 됐는데 그때부터 그리고 지금의 대우조선해양 매각 이 역사라고 할까요? 이제 과정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실까요? 예, 뭐 사실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산업은행이 최대 이제 주주로 자리를 잡게 된 역사는 한 20년 전까지 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네네. 이게 이제 1998년도에 이제 당시 대우그룹이 유동성 위기를 이제 겪게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래서 이제 바로 다음 해인 1999년도에 그 대우중공업이죠. 이제 대우조선이 포함된 대우중공업이 워크아웃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2년 뒤에 이제 대우조선이 중간에 분리가 되고 회사가 분리가 되면서 2년 뒤에 워크아웃을 졸업을 하게 되거든요. 이 당시에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던 대우조선에 대한 지분율 약 한 41%를 현물로 출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대 주주로 이제 올라서게 되는 것이죠. 이때부터 사실상 산업은행이 대우조선의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주주로서 최대 경영자로서 이제 그렇게 이제 자리를 찾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다가 2008년도에 금방 우리 말씀하신 대로 매각 공고가 나고 하나 컨소시엄이 약 아까 말씀드린 6조 8천억, 6조 9천억에 일단 의향서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무산되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지금 현재 대우조선이 위기에 처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발생된 게 약 2015년 정도인데요. 그 당시에 2분기에 우리 그 기업 실적을 발표할 때 약 한 3조 원 정도의 영업 손실이 발표가 됩니다. 근데 뒤에 알고 보니까 이것이 이제 자체적으로 해양 플랜트 산업이 위기에 찬 그런 것도 물론 있었고, 그건 이제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이나 다 똑같았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큰 이유는 이제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뒤에 드러나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이 일로 해가지고 2015년 11월에 경영 정상화 이행 계획이라는 걸 발표를 하게 돼요. 산업은행이. 그러면서 내건 조건이 예를 들면 노동자 구조 조정, 그다음에 자산 매각 등등의 이제 요구를 하게 되죠. 이러면서 산업은행이 또 한 번의 그 자본을 채권을 다시 현물 출자를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5.7%라고 하는 그 주식의 그 지분율을 갖고 있는 이유가 그 당시에 한 번 더 출자가 있었다. 이제 이렇게 봐지는 거고요. 그래서 2015년도 그 경영 위기 때에 산업은행이 약 한 6조 4천억을 출자를 하게 되고요. 또 수출입은행이 또 연구체로 해서 당시에 한 1조 3천억을 이제 연구체로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뒤에 남상태 사장이나 이동걸 전 그 산업은행 회장이 분식회계나 횡령 등의 혐의로 다 이거 구속이 돼요, 이분들이. 그래서 그 전에까지의 경영이 얼마나 이것이 잘못되었는가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그 과정에서 2017년도 9월에 현재 산업은행 회장인 이동걸 회장이 이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과 1년 4개월 만에 대우조선을 팔아넘기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2019년도 1월이고, 그리고 3월 달에 본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나서 5월 달에 현대중공업은 기업을 분리를 해서 중간 지주에서는 한국조선해양을 만들고, 또 현대중공업이라고 하는 제조업은 또 그대로 유지를 하고,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고요. 2019년 이제 7월부터 해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이제 기업 결합 심사를 각국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 공정위하고 유럽연합을 비롯해서 이제 전 세계 5개국에다가 이제 기업 결합 심사를 보내게 되는데, 이 중에 이제 3개국에서 승인을 했고, 현재 유럽연합과 일본이 지금 남아 있는 이제 그런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우조선 해양 매각 이번이 처음으로 나왔던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짚어봐야 될 게 이제 공적 자금 이야기가 항상 나옵니다. 14조 원이었습니다. 그에게 공적 자금이 투입이 됐고 정말 적지 않은 혈세 투입이 나오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참 높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공적 자금이라고 이제 14조원이라고 뭐 일각에서는 7조다 또는 10조다 뭐 14조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2015년도 그 경영 위기 이후로 따져 보면은 제가 볼 때는 한 6조 5천억, 7조 정도가 맞는 것 같고요. 근데 금액이 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 당시에
돌아오는 만기가 돌아오는 이 부채를 채무를 바로바로 상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공적 자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저는 봐지고요. 근데 이제 이게 산업은행이 자기가 채권을 가지고 있던 돈을 출자로 전환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채무는 이제 벗어나게 되고 어느 정도의 자원 지원금을 통해서 채무를 상환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출자 전환이라고 하게 되면 그냥 돈을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의 자기 지분을 가져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경영 책임도 커지는 것인데 실제 아시는 대로 대우조선을 경영하면서 올바른 성과를 낸 적도 없다. 그리고 오히려 낙하산 인사를 통해서 경영의 전횡을 일삼았다. 이제 저는 그렇게 봐야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제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실제로 산업은행이 당시에 국민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이 은행에서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하는 것은 산업은행에서 당연히 저는 해야 될 일이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산업은행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과 노동자들이 다 알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점을 저희는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다 줬으니까 이걸 다 해소해야 된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이것을 다시 우리가 정상화로 돌리기 위해서 노동자들의 인적 구조 조정, 당시 이후로 한 3년간 직영이 한 3,000명이 해고가 됐습니다. 이거는 정말 보기 힘든 일이거든요. 그리고 뭐 하청업체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이제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실제로 뭐 복지 혜택이나 이런 것들도 뭐 다 이제 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심지어 노동조합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조합 쟁의권도 반납해라, 파업하지 마라 이런 이제 강력한 요구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걸 다 감내가면서 사실상 최근 몇 년간에 어느 정도 정상화 기조에 지금 들어서게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산업은행은 국민 세금 가지고 말 그대로 고통을 분담한 거예요. 자기가 분담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그 고통 분담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민과 우리 거제 시민과 노동자들이 다 안았다. 이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대우조선 매각이 발표된 이후에 실제 제일 힘들었던 부분들이 결국 공적 자금이 대규모로 투입된 회사인데 희망이 없지 않느냐. 빨리 공적 자금도 회수하고 매각을 해서 정리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논리들이 상당히 좀 제일 힘들었던 게 사실 이 부분입니다. 아까 우리 신상기 위원장님께서 2년 전에 찬반 논쟁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는 조금 왜곡된 그런 발언이시고요. 그때 당시 매각 발표가 있은 후에 시장으로서 상당히 무겁게 이 매각 문제를 인식을 하고 또 우리 뭐 당이라든지 공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산업은행 회장을 만나서 우리 노동계와 그리고 지역사회 우리 거제시의 어떤 경제의 어떤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그리고 이 매각에 대한 일방적인 진행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을 전달하면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명확하게 반대한다 이렇게 제가 표명은 뭐 하지는 못했지만은 근데 찬반 논쟁으로 이렇게 했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 잘못된 부분이라는 부분들 좀 먼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실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이 중앙 쪽에 있는 어떤 분들에서 대우조선 해양 매각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지역 입장 그리고 노동계 입장, 시민대책 입장을 얘기를 하면은 제일 먼저 나온 얘기가 이 공적 자금 투입된 회사인데 빨리 정리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실제 이렇게 제일 먼저 나왔고요. 근데 대우조선 해양은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이고 우리나라 수출 산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그리고 거제뿐만 아니라 경남 지역의 경제에 아주 큰 역할을 하는 대기업입니다. 이런 대기업이 어려울 때에 그대로 둔다면은 이건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그리고 우리 많은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도 직격탄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원을 하고 개입을 해서 생존 방안을 찾는 게 저는 당연한 어떤 그 정부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대우조선 해양의 공적 자금이 뭐 투입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조선소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RG 발급을 많이 하게 되는데 만약에 대우조선 해양에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회생시키지 않았을 때에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그 금융권의 어떤 그런 도산 우려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테고, 그 다음에 수만 명의 노동자들의 그 고용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할 거냐 라는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부는 이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라도 회생시키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선업이 세계에서 아직까지 우리 한국 조선업이 강세고 빅3가 우리 한국에 존재하는 만큼 어느 제조업보다도 우리 조선업이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국가 전략적으로도 이 조선업은 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테고, 당연히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라도 대우조선해양을 회생시키는 게 올바른 판단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국민 세금이 들어갔다, 그다음에 조선 업황이 좀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조선 경기가 침체기를 겪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털어내고 싶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은 공적 자금을 통해서 더 많은 더 큰 경제적 효과, 그리고 더 큰 고용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면 그는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의 조선업 전망, 그리고 앞으로의 무한한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공적 자금이 투입된 그 원죄 하나, 이것 하나만으로 어떤 대우조선해양을 평가하고 그래서 매각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너무 단순한 논리고, 앞으로의 세계 조선의 흐름들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그런 결과 아니냐,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신상기 지회장님도 대규모 공적 자금 투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요거 관련돼서는 할 말이 좀 많기는 합니다. 솔직히 뭐 길기는 한데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시장님하고 김용현 시장님께서 너무 말씀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뭐 따로 딱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솔직히 공적 자금 투입된 거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 때문에 저희 현장에 노동하시는 노동자들이 정말 욕을 많이 들어먹었던 당사자들이기도 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물 먹는 하마니 뭐 좀비 기업이니 얼마나 더 세금을 투여해야 되냐라는 욕을 진짜 많이 들어먹었던 이해 당사자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따지고 보면 여기 14조 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금액이 14조 원은 될지는 않을 것 같아요. 10조 원 정도 가량 될 것으로 좀 판단되어지는데, 저는 만약에 이 당시에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하지 않았으면 아마 대우조선뿐만 아니라 거제 지역 전체, 아마 조선산업 전체가 저는 몰락했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과거로 돌아갔을 때 그때 박근혜 정부 땐 걸로 저희가 기억을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조선산업은 사양 산업이니 조선산업은 접어야 된다라고 공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대우조선뿐만 아니라 현종, 삼성, 그 뭐 중소조선소들 노동자들 다 모여서 그 청와대로 한번 가서 조선산업은 사양 산업이 아니다, 조선산업은 국가 기관 산업이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해야 될 정책이다 라고 정말 주구장창 외쳤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정말 청와대 앞에서 노송노송했던 기억까지 저희가 있습니다. 물론 공적 자금은 투여된 만큼 회수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아지거든요. 근데 저희는 대우선은 지금까지 공적 자금 투여된 만큼 꾸준히 저희 현장의 노동자들의 정말 피와 땀을 놓는 결과로 공적 자금을 꾸준하게 회수를 했다라고 보아집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전임 사장들 고재호, 남상태 이 두 사장들의 그 분식 회계로 인해서 대우조선이 완전 밑바닥까지 추락을 했던 결과를 분명히 초래했던 거 저희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노동자들의 잘못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아집니다. 전임 경영진들의 잘못이고 산업은행의 저는 잘못이라고 보아집니다. 산업은행이 그 당시에 정말 대우조선을 정확하게 그 관리 감독하고 그 이사들이 정말 낙하산 이사들이었던 거거든요. 저희는 이사를 내려왔을 때 반대했던 장본인들이기도 합니다. 노동자들이 안 된다. 정부 낙하산 인사로 내려온 인사들은 대우조선을 투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우조선을 병들게 한다라고 꾸준하게 입장을 냈던 사람들입니다. 현장 노동자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산업은행은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냄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을 못했던 결과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공적 자금 투입된 거는 부정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무엇 때문에 공적 자금이 투여가 됐는지, 그리고 공적 자금 회수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명확하게 좀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무조건 공적 자금 투여된다고 해서 이걸 매각해야 된다라는 정부의 입장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 보아
집니다. 자, 그렇다면 그 가운데에서 지금 대우조선해양 뭐 매각 발표도 이제 2년 전에 나왔었고 현재 이제 노동자 입장에서 보시기에도 현장에서 보시기에도 대우조선해양이 어떤 상태인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독자 생존이 진짜 어려운 상황인지 좀 어떻습니까? 예. 뭐 그거와 관련돼서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우리 대우조선이 옛날에 부채가 1000%까지 진짜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을 정도가 있었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개인으로 말하자면 거의 신용불량 상태였던 거죠. 말씀을 드리면.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부채 비율도 거의 한 100 몇십 프로대로 낮춰졌습니다. 이게 뭐를 말하냐면 그동안 뭐 수주부터 해서 경영 정상화부터 시작해서 쭉 투명하게 경영을 해온 결과라고 보아지고요. 그리고 또 지금 수주는 조금 좋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빅3에 비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최하위에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수주 실적을 77억 불을 지금 목표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3월 달까지 달성한 게 한 23% 정도 달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현중이나 삼성에 비해서는 최고 지금 밑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게 되돌아보면 아마 이게 저희 판단이긴 합니다. 이게 아마 대우조선 매각으로 인해서 수주를 하려고 하더라도 유럽이나 이런 곳으로 볼 때 과연 대우조선으로 이것을 수주를 했을 경우에 우리에 돌아올 피해들이 뭔지에 대한 판단도 저는 할 것으로 보아지거든요. 예. 제가 유럽을 두 번이나 갔다 왔는데 아까도 앞에 시장님 말씀하셨지만 유럽은 보는 게 딱 한 가지더라고요. 이게 자국 내에 미치는 영향,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이 인수합병 됐을 때 미치는 영향, 그리고 자기들은 무조건 지금 현중과 대조가 합쳐 62%대가 됩니다. 이게 LNG, LPG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예. 이걸 어떻게 낮추느냐에 대한 관건을 중점적으로 보겠다라는 입장을 제가 두 번 유럽에 갔다 왔을 때 확인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빅3 체제로 가더라도 현 체제로 가더라도 저는 대우조선은 독자 경영이 가능하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재무 상태도 건전해져 있고 채무 상태가 1000%에 있던 거를 지금 거의 100%대로 낮춰놨기 때문에 지금 저는 독자 생존은 가능하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대우조선 해양 매각을 두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이 과정 자체도 말말말이 참 많았고요. 그리고 매각 발표가 난 지가 일단 2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 2년간 계속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말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 왜 이렇다고 보세요? 사실상 이제 그 2019년도 3월달 이제 본계약 이제 그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이 본계약 체결하고 당시에 호언 장담했던 게 1년 안에 2019년도 안에 매각을 절차를 마무리하겠다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드러난 이제 문제점이 이제 예기치 않았던 문제점이 몇 가지가 발생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해외에서의 그 기업 결합 심사가 계속 늦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국내에서의 준비는 제가 볼 땐 다 끝났다고 봐요.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일단 현대중공업을 분리해서 중간 지주회사 만들었고 물적 분할을 완성을 했고 그다음에 이미 뭐 계약서 상에는 다 주식을 다 현물로 받기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해외에서의 이런 기업 결합 심사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일본과 유럽연합을 봤을 때 유럽연합이 가장 큰 관건이다 이렇게 봐지는 건데요. 유럽연합이 2019년도 12월부터 이제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19가 있기 때문에 뭐 면접이나 현장 실사 이런 게 좀 어려운 측면도 있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지금 세 차례 계속 연기가 되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쪽에서는 독과점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 우리 신상희 지회장님 말씀처럼 현대하고 대우가 합쳤을 때 전 세계의 LNG 운반선, 그다음에 컨테이너선에서는 60%를 초과합니다. 이 정도 큰 규모의 회사가 만들어지는 것을 과연 동의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직 판단을 정확히 못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봐지고요. 그래서 유럽연합 쪽에서 제가 볼 때는 늦어도 뭐 상반기 안에는 심사 결과를 내겠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아마 올해 상반기 안에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계속 늦어지다 보니까 산업은행 쪽에서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 10월 달에 조건부 승인도 받아들이겠다 우리가. 예를 들면 수주율을 낮추든지 또는 회사를 좀 일부 정리를 하든지 또는 기술을 이전하든지 등등의 조건을 걸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이런 식의 굉장히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발언까지도 이제 하게 되는 상황이 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유럽연합의 발표가 나오면 아마 국내 공정에도 거의 따라서 할 것 같고요. 일본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아마 곧 발표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제가 추가로 우리 좀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자면은 이게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자꾸 이렇게 지연이 되고 연기가 되고 이제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대우조선해양 그다음에 크게는 우리 한국조선업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우려가 되고 제가 처음에 말했던 인수합병이 불가하고 현재 상황에서 더 이상의 대우조선 매각 추진은 불가하다라고 밝힌 4대 불가론 중에 하나가 실기하고 지연되면서 국위까지 훼손 우려가 크다. 실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인수합병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보이지 않게 많은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아마 산업은행도 그걸 알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 그게 누가 손해냐? 대우조선해양도 문제고 대우조선해양 우리 종사자 거제시도 문제지만 결국은 우리 한국조선업 전체의 피해일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 정부나 산업은행에서도 과감한 결단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이 이번 매각이 조선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고 하는데 이게 뭐 맞는 말이냐 이 두 분도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지 회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뭐 이게 저는 어떤 근거에서 저는 나왔는지 이해가 되지를 네, 계속 말씀하시죠. 않습니다. 네. 이게 왜 조선 경쟁력 확보 차원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그 정부나 산업은행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정말 조선업 경쟁력 차원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저는 대우조선 매각은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보아집니다. 좀 더 투명하게 그러면 대우조선 매각과 관련된 문제를 벗어나서 그러면 지금 대우조선 매각뿐만 아니라 지금 중소조선사님 다 죽어 나자빠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이게 과연 조선 산업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이냐? 그럼 빅도 체제로 가고 중소조선은 다 죽어도 상관이 없는 정책이냐? 저는 이건 아니라 보거든요. 그러면 저는 대우조선뿐만 아니라 빅3뿐만 아니라 그러면 중소조선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이 뭐냐? 나 이런 것들은 논의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야지만 그 시민들이나 그리고 이 일하는 노동자들이나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우조선 매각이 저는 이게 그 조선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매각을 한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저는 대우조선 매각이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의해 오로지 뭐 공적 자금 회수에만 현안이 되어 있는 저는 졸속적인 매각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종의 이제 공급이 지금 과잉되어 있다. 이제 이런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조선업의 공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 구조조정을 통해서 세계 시장에 맞서야 된다. 지금 이런 논리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제 산업은행의 그 산하에 있는 그 미래전략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우리나라의 연간 조선 그 적정 생산 능력이라 그러죠. 이것이 약 한 1000만 CGT라 그럽니다. 1000만에서 1200만 CGT인데 이 숫자는 지금 현재 우리 대형 3대 조선소가 전 세계에서 수주를 해서 연간 생산하는 분량하고 거의 맞먹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조선 지금 생산 능력이 전 세계에서 수주를 해가지고 매년 생산하는 능력과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나치게 생산 설비가 지금 과잉되어 있다? 이런 논리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점을 좀 분명히 말씀을 좀 꼭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경쟁력 하는데 실제로 세 개 회사가 있다가 두 개로 줄인다고 했을 때 이게 그럼 경쟁력이 나아지는 것이냐? 어떤 의미에서 경쟁력이 나아지는 것이냐? 제가 볼 때는 현대중공업에서 뱃값을 조금 더 올려받는 거 말고는 경쟁력은 저는 없다고 봤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그 과거에 얼마 전에 있었던 그 한국형 구축함 KDDX 건이나 또는 LNG 연료 추진선이나 이런 걸 놓고 보면 대우조선 해양이 월등히 앞선 기술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에서 보듯이 실제로 이 회사가 두 개를 합쳐졌을 때 결국 빅2 체제로 갔을 때 과연 기술 개발이나 혁신이 더 이루어질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후퇴하기가 더 십상이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경쟁력에서 오히려 더 마이너스다 저는 이렇게 봐지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셨는데 특히 유럽연합의 조건부 승인이 나게 되면은 이거는 국익에도 저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발언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금 그러면 그 김용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국내에서는 그럼 빅3를 빅2로 이렇게 구조조정을 하면서 유럽연합에서 제기하고 있는 조건부 승인, LNG 시장의 축소, 제한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이는 조건부 이제 승인으로 만약에 가게 된다면은 국내는 빅2로 줄여놓고 오히려
이 빅2 조정을 통해서 세계 시장을 더 크게 하는 파이를 더 크게 하는 쪽이 아닌 오히려 세계 시장에서의 파이를 줄이는 쪽으로 이게 진행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라면은 그게 과연 경쟁력 강화와 어떤 부합이 될 수 있는지 이런 의문점들을 좀 제기하고 싶고요. 지금 흐름이 이런 흐름이라면은 결단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 대우조선 해양 매각 이 반대 입장을 쭉 들어보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고용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장님. 아무래도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3월 7일 본계약 합의서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합의서를 보면 고용은 책임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단서 조건이 있더라고요. 이게 조선 경기가 나빠질 경우에는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반대로 예를 들면 네. 이게 조선 경기가 100년, 200년 호황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조선 경기가 작년에 떨어졌다가 지금 올라오는 상황인데 지금 정부가 그 어느 기업에 해고해라, 해고하지 마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지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구조상. 그러면 아무리 그 현대중공업이나 산업은행이 고용보장을 확인한다라고 하더라도 조선 경기가 떨어졌을 경우에 또다시 그 모든 고통은 우리 노동자들이 질 수밖에 없는 조건에 직면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현대중공업과의 합병으로 가장 큰 문제는 이 고용 문제라고 봤을 때 현대중공업으로 물량이 이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우조선의 독립 경영이 보장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수주를 했을 때 이 물량이 어느 쪽으로 줄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울산 동구에 있는 현대중공업을 제쳐두고 대우조선으로 물량을 몰아준다, 또는 대우조선이 지금까지 수주하던 만큼의 그 비율의 물량을 주겠다,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고용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물량의 축소는 곧 노동자들의 고용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특히나 이제 협력업체는 그런 점에서 더 좀 취약하다고 봐지고, 특히나 이 거제뿐만 아니라 경남의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대우조선에 가진 회사의 특성은 많은 기자재 업체가 경남의 산재에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창원의 HSD 중공업 같은 경우에 대우조선의 그 조선소에 그 엔진을 납품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공업이 현대가 통합이 되었을 때 현대가 그렇게 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예요. 왜 자회사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런 여파를 놓고 보면 실제로 이것이 지역에 미치는 경우는 거제를 훨씬 넘어선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네, 시장님도 고용 문제 또 지역 경제에 대한 우려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항상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 25만 시장의 자리라는 거는 시민들의 삶에 대한 무한 책임이다. 그리고 특히 우리 거제시는 조선업 중심으로 도시가 성장해왔고, 그리고 조선업 양대 조선소 현장 노동자뿐만 아니고 가족 이렇게 하면은 조선업은 우리 거제시에서 아주 절대적인 먹거리 산업이다. 이 조선업을 중심으로 해서 종사하시는 노동자들의 일자리 고용 문제는 결국 지역 경제 전체의 문제와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취임 이후 한시라도 우리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 일자리 문제의 이 불안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갈 거냐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시책도 개발해내고 했던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실제 우리 우려하고 있는 바처럼 인수합병이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일사천리로 많이 진행되어 됐을 때에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에서 고용 불안, 일자리 이탈, 협력사들의 생태계 파괴 이런 부분들은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들이다. 그래서 이런 고용 불안 문제만큼은 지속 성장 도시가 되기 위해서라도 막아야 된다라는 게 우리 거제시의 입장이고, 시장으로서 저희 역시 우리 거제시에 살고 있는 노동자들뿐만 아니고 모든 시민들의 이 고용 문제, 일자리 문제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가야 되겠다, 그런 각오들을 늘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신상계지 회장은 변 시장이 직접 출연했기 때문에 이 시의 입장을 들으셨잖아요. 근데 지금 노조가 경남도청 앞에 농성을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김경수 지사의 목소리도 지금 듣고 싶어 한다는 거죠? 지금 제가 김경수 도지사님을 만난 게 2019년 아마 5월 달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만나서 한 1시간 넘게 지사님하고 개인 면담은 아니지만
입장을 좀 전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하셨던 말씀이 다시 한번 보겠다. 이게 다만 대우선 매각이 대우선만의 문제가 아닌 거제, 더 나아가서는 경남 도민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거와 관련된 문제들은 한 번 더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2019년 5월에 밝히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차례 이제 뭐 몇 번 만나자고 말씀을 좀 드렸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제가 그에 대한 답변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게 아마 2년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도지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지난 2019년 5월 달에 말씀하셨듯이 정말 지금 2년 동안 이 대우조선과 관련된 지역 경제 더 나아가서는 경남도가 정말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HS 엔진은 지금 저희가 한 70% 정도 HS 엔진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HS 엔진은 중국으로 지금 노선을 틀어버렸습니다. 저희한테 엔진을 납품을 안 하고 중국으로 노선을 틀어버렸거든요. 그거와 별개로 또 기자 접차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큰 기자 접체는 별반 상황이 없겠지만 작은 기자 접체들은 정말 줄도산으로 이어지는 게 뻔함에도 불구하고 김익서 경남도지사는 정말 이 지방 분권 시대에서 도지사님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저는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겠고요. 2년 동안 거제 지역을 포함해 경남 전체가 너무 힘들다, 어렵고 힘들다. 그리고 이게 조선산업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은 아니라고 본다라는 입장들을 중앙정부에 저는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말씀 듣는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뭐 어떤 과정이 남아 있는지 또 대우조선 해양 매각을 두고 추후 또 어떤 우려들이 발생할지 또 궁금증이 생기는데 먼저 신상기 지회장님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 있고 또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끝으로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절차는 아까 앞에 보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유럽 공정이나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공정이 세 군데가 지금 일단 그 기업결합 신소와 관련된 심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이게 결론은 어떻게 날지는 그 어느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저는 그 전에 우리나라 정부가 먼저 정부라고 하면 우리나라 공정위가 되겠죠. 우리나라 공정위가 먼저 정말 유럽 눈치 보지 말고 이 대우조선 매각은 정말 불공정하게 진행이 되고 조선 산업을 살리는 정책이 아니라라고 판단해서 제일 먼저 우리나라 공정위가 저는 불허하는 게 이후에 정말 우리 조선 산업을 살리고 더 나아가 조선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이라고 보아집니다. 정말 저희는 두 번 다시 대우조선 매각은 정말 저는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보아지거든요.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많게는 14조 원이 투여된 공적 자금이 투여된 대우조선입니다. 그러면 14조 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나와 있지 않고요. 그리고 이게 과연 빅2로 갔을 때 조선 산업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냐? 저는 이게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대우조선 매각은 전면 철회하고 정말 국민적 공감대 그리고 우리 이 산업을 살릴 수 있는 정책들이 뭔지 심단 고민과 토론 끝에 저는 이게 결론을 내려야지만 이후에 산업도 살리고 조선 산업을 살릴 수 있는 방향과 정책이지 않나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 공정위가 먼저 기업결합을 불허하고 제대로 된 그 조선 산업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심도 깊게 논의를 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이것이 특혜 매각이고 불공정 매각이고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산업을 생각하기보다는 오로지 재무적인 관점에서만 이것을 손틀게 하려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매각을 진행을 하는 것이라서 이것이 결코 정의롭지도 못하고 올바른 방법도 아니다. 이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대책 입장에서는 지금 해온 것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물론 이제 남은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시민들의 뜻을 전체로 모아서 우리의 뜻을 좀 더 강력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요. 앞에서 우리 그 신상기 지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나 이제 이 정치권에서 이걸 좀 잘 받아주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 도민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이제 우리 김경수 도지사께서 저는 이 문제에 지금이라도 빨리 좀 나서줘야 된다. 더 적극적으로 이것이 뭐 중앙정부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해서 제쳐놓을 일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라고 그랬을 때만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뭐 경남, 부산, 울산 메가시티 문제도 설득력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 경남의 산업과 일자리를 지키는 것에 좀 더 저는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년, 3년 이렇게 매각 과정도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피해 그리고 불이익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실기한 이런 대우조선 해양 매각의
인수합병은 철회돼야 된다, 불가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조건부가 얘기 나오면서 당초 취지였던 이 경쟁력 강화라는 부분들이 이미 소멸이 되는 상황입니다. 인수합병 목적이 이미 소멸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부분들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실제 쭉 말씀하셨다시피 지역 경제 그리고 고용에 대한 커다란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건 누가 책임질 거냐? 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 경제 그리고 고용 위기에 대한 부분들을 결코 가볍게 지역 경제라고 해서 국가 경제만 쳐다보면 된다. 지역 경제야 희생됐으면 어쩔 수 없다. 이런 상황들은 상당히 위험한 사고방식이다라는 말씀들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공공적 지배 구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안들도 대우조선 해양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안들도 논의가 되고 이제 이렇게 하겠지만은 그러면 대우조선 해양 부분들을 어떻게 잘 하는 게 국민 경제, 지역 경제, 우리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 이런 부분들의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을 건가에 대한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불가한 이유를 들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산업이나 정부 측에 대우조선 해양의 매각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좀 재검토해 주시는 그런 역사적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끝으로 한번 촉구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함께한 세 분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대우조선 해양 매각을 두고 정답 찾기에 현재 혈안이 되어 있는데요. 이 난항을 이겨내고 해답을 찾고 순항할 수 있길 바라면서 시사토크 불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